인사청문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있고 관련해서 지금 장관 후보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정가 문제라든지 특히 이해 충돌 관련된 그런 장관 후보자들이 많았죠. 정동영 같은 경우 또 정은경 장관 후보자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 이해 충돌형의 문제가 많았었는데 오늘 말씀드릴 사람은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선우 의원입니다. 강선우 의원, 강서구가 지역구고요. 그런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갑질로 어제 오늘 뉴스를 지금 도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살다 이런 갑질을 지금도 하나 국회 보좌관 비서관들을 마치 과거 중세 시대에 어떤 노예 부리듯이 개인 어떤 집에 뭐 비대를 고치라 한다든지 또 쓰레기를 버리도록 한다든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갑질이 이번에 튀어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민주당 보좌진들한테 좀 안테나 올려서 챙겨봤는데요. 강선우 의원이 원래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유명했답니다. 갑질 의원으로 유명했다 그러고요. 그 방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리고 오늘 뭐 보도가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뭐 말씀을 뭐 안 들어도 되겠지만 그래도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은 쓰레기 같은 경우 집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자기 집에서 나온 쓰레기는 자기가 분리해야죠. 당연하죠. 그 국회에서 공무원 받는 월급은 자기 집에서 고용된 뭐 시중된 사람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공무원인데 세금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국회 보좌진도요. 그런데 그 공무원을 불러서 쓰레기를 주는데 그 쓰레기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네가 음식물 쓰레기, 그다음 플라스틱, 깡통 등등을 분리해서 버리라고 한꺼번에 쓰레기를 섞어서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아니 쓰레기 나눠서 주는 것도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걸 섞어 줬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그걸 나누겠습니까? 고무장갑 끼고 뭐 아니면 뭐 맨손으로 나눠서 하든지 그래야 됐을 거 아니에요. 참 정말 모욕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주 바뀔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않겠냐. 왜냐면 그 감내하고 인내할 수 있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바뀌는 거죠. 아니 쓰레기도 쓰레기지만 저는 정말 가장 황당했던 게 자기 집에 화장실 비대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비대까지도 좀 고쳐라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보좌관이 가보니까 비대 그 물 오는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사람을 불러서 고쳤다고 하는데 세상에 자기 화장실에 좀 문제가 생겨서 비대가 문제 생겨서 보좌관을 불러서 시켰다? 야, 정말 그런 어떤 보좌관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난 어떤 모욕감과 좌절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려 5년 동안 보좌관 비서관들이 46명이 바뀌었다고 네.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예. 46명이면요. 1년에 9명씩 바뀐 거 꼴입니다. 1년에 9명씩 바뀌었는데 이걸 다시 또 나눠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약 40일 만에 한 명씩 바꾼 거래요. 그러니까 한 달하고 한 열흘 지나고 나면 한 명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자, 그게 정상적이었겠습니까? 당연히 비정상이죠. 이게 회사가 문제입니까? 조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사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직원의 문제입니까? 누가 봐더라도 그 조직의 수장이 문제겠죠. 사장이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김병기 의원이 오늘 실드를 쳤습니다. 오늘 뭐 이제 기자 질문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니 그 보좌진 직원이 잘못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정말 황당합니다. 김병기 의원이 본인도 그렇게 직원들한테 정말 무례하게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 상식적으로 40일 만에 한 명씩 직원이 바뀌는, 한마디로 한 명 자른다예요. 40일 만에 한 명씩 자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원실을 두고 비호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적어도 기자가 물어보면 어떤 일인지 알아보겠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등등의 말을 하면서 좀 알아보는 노력을 했을 텐데 그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직원이 잘못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 정말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상식 생각했을 때 뭐 사람이 뭐 한두 명 바뀌면은 물론 뭐 직원이 잘못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아니 46명이나 바뀌는데 어떻게 직원이 잘못한 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 그 이준우 대변인도 보좌관 했지만 사실은
보좌관들이 웬만하면 이런 불만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관계는 상당히 동지적인 관계다가 또 굉장히 좀 다른 조직과의 어떤 관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회사라든지 다른 일반적인 조직은 함부로 해고를 못 하는데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이 손쉽게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관들은 국회의원의 좀 의견이 다르다든지 좀 약간 부당한 일을 한다든지 또 많은 일을 시키더라도 사실은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위치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몇 명이나 바뀌었다는 것은 정말 도저히 못 있겠다.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이건 단순하게 어떤 그 사무실 내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집에 있는 종 부리듯이 쓰레기를 버려라 또 화장실 변기 그 비대가 오면 변기 고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요구를 받고 있는데 누가 버티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온 게 이 정도지 아마 실제는 이것보다 한 10 곱하기 10 정도는 더 많은 갑질을 했을 거다. 그렇게 그렇죠. 생각이 든 거죠. 그 보좌진이 사실 방송 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방송 나가게 되면은요. 누군가를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거나 목소리를 바꾼다 하더라도 참 용기 내기 어려웠을 건데 얼마나 그때 그 모욕감을 잊지 못하면 방송에 나가서 직접 경험한 거를 인터뷰를 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이 지금 줄 서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들이 추가적인 제보가 있어서 취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나오든지 내일 또 나올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런 분들을 사실 국회에서 증인으로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증인들 만약에 부른다 그러면 그분이 응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정확하게 아셔야죠. 이분이 과연 여성가족부가 어떤 곳입니까? 참나 여성가족부의 수장으로서 이렇게 갑질하고 사람을 인격을 모욕하고 이렇게 노비 부르듯이 하는 사람이 공직의 최고 수장이 돼서 한 중앙 부처를 이끌겠다는 거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소리입니까? 그래서 지금 벌써 여성가족부에서는 공무원들이 덜덜 떨고 있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럼요. 야. 만약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면은 그 직원들 어떻게 취급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거의 뭐 내가 그러면 가서 변기 고쳐야 되는 거야? 고민을 벌써 하고 있다는데. 자, 근데 이분을 제가 잠깐 이제 신상을 말씀드리면 1978년 6월생입니다. 대구 태어났고요. 네. 북구에 태어났고 지금은 이제 지역구가 강서입니다. 서울 강서 갑이 지역구인데 자, 이분이 특이한 게 이화여대 재학 시절에 사범대 학생회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전통무예 동아리 회장을 여기 말고도 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대학 시절에는 학생 운동하면서 전통무예 동아리 이끌면서 뭔가 좀 학생 운동도 하고 또 동아리에서 어떤 리더십도 발휘했던 건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위선이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차는 BMW입니다. X5, X드라이브 320D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차지요.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된 강남에 있는 음마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고요. 종로구 내수동에 또 이제 전세 임차권을 보유하고 있고 지역구는 서울 강서 갑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공직자 재산 신고에 따르면 그 지금 그 공직자 그 재산 신고를 한 재산이 3억 6천인가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좀 이상해요. 예. 이상해요. 그래 예. 방금 차도 뭐 BMW였지만 또 예를 들면 뭐 까르띠에 시계라든지 이런 것도 신고를 안 했죠. 누락을 했다고 예. 합니다. 우리 예. 우리 그 PD님 한번 좀 띄워주시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라든지 뭐 하는 행동을 보면 굉장히 돈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저런 어떤 시계도 뭐 굉장히 1,800, 1,900만 정도 상당인데 신고를 왜 하느냐 하니까 뭐 500만 미만이라서 신고를 안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게 500만이든 아니든 사실은 보통 생각할 때 시계를 저런 비싼 어떤 시계를 차고 다니는 게 보통은 아니잖아요. 보통 그렇죠. 일반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정작 신고를 한 재산은 뭐 3억대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재산이 좀 많아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김민석처럼 재산이 너무 없는 사람들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예. 특히 강선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면은 남편도 제가 알기로는 좀 뭐 변호사든지 뭐 그렇게 있으면서 꽤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산이 턱없이 네. 없다. 오히려 이상하죠. 오히려 이상하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차명 재산은 그런 의혹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강선우 의원이 이런 갑질로 지금 이제 알려졌는데 근데 이런 좌파 여성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또 자기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뭐 그 공천을 준다든지 이런 사람한테는 진짜 꼼짝을 못 해요. 그렇죠. 가장 그 유명한 사례가 이재명 당시에 대표가 단식할 때 이부 자리까지 다 돌보줬다. 세상에 이불 깔아줬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죠. 우리 PD님 그거 한번 사진 찍어 주시죠. 이 관련해서 저 보시죠. 지금 이재명 당시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죠. 뭐 단식 쇼지만 단식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이불을 좀 보고 있는 이불 깔아주고 있는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강선우 강선우 의원이죠. 아하.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재명한테는 정말 거의 뭐 충성을 다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자기 밑에 있는 보좌관 비서관한테는 정말 저런 노예 부리듯이 갑질을 한 것이죠.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이게 또 좌파들의 또 특징인 것 같아요. 왜? 김혜경 같은 경우도 직원들 노예 부리듯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이제 배소연이라든지 예,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명현 씨, 예. 특히 조명현 씨를 통해 가지고 일제 샴푸부터 해서 그렇죠. 과일, 청담동, 샌드위치 그런 어떤 심부름, 심부름을 다 시켰지 않습니까? 애들 병원에 데려다주고, 그렇습니다. 또 여사도 병원 데려다주고. 예, 이거 보니까 완전히 그 좌파 어떻게 보면 좀 여성들의 어떤 위선 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어떻게 보면 좀 공통적인 특징이 아니냐. 즉 이재명한테는 정말 아부를 뭐 하다 못해 저런 식으로 이부까지 이제 보살펴주고 또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노예 부리듯이 하는 그런 위선의 어떤 극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재산이 이상하다 했지 않습니까? 너무 적은 게 남편이 이제 변호사이가 맞습니다. 네. 배우자가 변호사이가 맞는데 그때도 좀 약간 의혹이 있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2020년에서 2024년까지 남편이 이제 모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때 남편이 바이오 업체 감사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급여 없이 스톡 옵션 1만 주를 받았었대요. 근데 이거를 재산 신고할 때 빠뜨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막 논란이 적이 있었었죠.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쌍방울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네. 자, 쌍방울은 뭐냐? 방금 이제 여러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죠. 그때는 야당 뭐 단식할 때였는데 저 때가 어떤 단식이냐면 그때 재판 안 나가려고 꼼수 부리는 단식을 할 때였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 때 이부자리를 깔아줬던 게 강성호 의원인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 쌍방울 통해 가지고 대북 불법 송금했다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강선호 의원이 쌍방울 임원으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자, 이게 언제냐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총 2천만 원을 4차례에 걸쳐서 쪼개기 후원을 받았는데요. 이게 바로 김성태 전 회장한테서 500만 원 받았고요. 박용철 전 부회장한테 1,000만 원, 그리고 쌍방울 자회사죠. NSENM이라고 거기 대표 한성구 씨로부터 500만 원 해가지고 총 2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당연히 경기도지사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통해 가지고 300만 불을 북에 보냈다라고 처음에 진술을 했습니다. 그 조서가 꾸며져 있었죠. 그거를 증거 채택하는 제42차 공판에서 크게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그 조서를 이화영 이제 도지사가 이재명 부지사가 그 이재명 도지사한테 쌍방울한테 통해서 300만 원 줬다는 그 진술을 보냈다는 것을 보고했다는 그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느냐 마느냐 그 상황에서 갑자기 민변 변호사가 와요. 민변 변호사가 와가지고 이 진술은 회유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혼자 나가버립니다. 재판정을. 그럴 때 판사가 황당해합니다. 그러면서 이화영 씨한테 묻습니다. 피고인 이화영, 지금 이
변호사가 이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는데 이 조서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는데 본인도 마찬가지 생각을 했더니 본인은 이걸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 민변 측이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영향력을 받았겠죠. 이재명 전 야당 대표의 어떤 영향을 받은 민변 변호사가 와서 이화영과 협의도 하지 않고 지 혼자 그냥 이거를 증거를 부인하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정작 당사자인 이화영 씨는 황당하다. 내가 무슨 유령이냐. 내 재판인데 왜 내 의사도 묻지 않고 이렇게 증거를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쌍방울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또 강선우 씨가 이렇게 쌍방울한테 2천만 원 후원금을 받은 거 보면은 쌍방울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강선우 씨와도 뭔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꼭 밝혀야 할 거라 그래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쌍방울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의원들을 후원하지 않았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강선우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국민의힘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에 대해서 방금 이준희 대변인이 말했던 이런 어떤 쪼개 후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의혹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려고 정인 신청을 했는데 이걸 또 민주당이 지금 안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굉장히 나쁜 선례가 돼서 지금 좀 그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인 신청이라든지 또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무조건 지금 정인도 안 받고 자료 제출은 버티기 지금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정말 그 웃기지도 않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안규백 그 국방부 장관 후보자 방위병 출신이죠. 이 군적 증명서, 이 병적 증명서를 하죠. 그걸 안 이 내고 병적 있나요? 증명서를 안 내고 있답니다. 아니 그거는 개인 동의 없이도 낼 수 있는 건데 그거는. 그러니까 병적 증명서 뭡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죠? 군대 있었고 어떤 병가에 근무했다 이렇게 예. 뭐 아주 간단한 거지만 그러나 그 자료를 안 내고 있답니다. 아니 본인이 뭐 방위병 출신이란 걸 뭐 숨기기 위해서 그런 건 그것도 아니잖아요. PX병인가요? PX병이라고 숨기기 위해서 그런 건가? 아니 근데 희한하네. 그렇게 근데 해도 그걸 숨길 일이 뭐가 숨길 있습니까? 이유가 없죠. 예, 그렇죠. 아니 본인이 뭐 방위병이라는 게 다 네. 드러났는데 네. 병직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다른 사항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병직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저는 볼 때는 또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표절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그렇죠, 생기고 참나. 있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병직 증명 제출하지 군대 갔다 온 않고 거 증명 안 또 하고 있고.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갑질해가지고. 갑질을 하고 그 부처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와 관련되는 그렇죠.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맞춰서 보내기도 장관 후보로 내정하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야,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위선적이느냐. 자, 이제 강선우 의원이 이제 21대 국회에서요. 이른바 태움 방지법이라는 걸 발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태움 방지가 뭔지 아세요? 태움이라는 것은 괴롭히다는 거예요. 괴롭히다. 갑질하고 뭐 이제 전부 다 이제 똘똘 뭉쳐서 한 명을 왕따시키고 이런 건데 이 태움 방지법을 대표 발의 그냥 공동 발의도 아닙니다. 공동 발의는 다른 의원이 발의한 거에 10명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도 참여를 하는 거 말하는 건데 대표 발의라는 것은 내가 대표로 혼자 발의하고 나머지 10명의 동의를 받아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거거든요. 이렇게 태움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이 뭡니까? 태움의 여왕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자, 이런 위선이 더 계속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민주당에 있는 보좌진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요, 사실 이런 문제에서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에 대해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예, 예.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런 네. 갑질하는 의원에 대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산업이냐라고 하면서 성명을 냈었는데 민주당에 있는 보좌진 협회에서는 성명서를 안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보좌진 뭐 우리 정당은 다룰 수 있지만 보좌진 여러분 이거는 정당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올바른 직장 문화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는 공직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명서를 내는 게 그게 여러분들의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거고 그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거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금 이제 오늘 이제 단독으로 SBS가 보도한 건데요. 지금 네. 아까 우리 강선우 의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했던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게 또 보도했다 그럽니다. 자, 그 강선우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이제 직원들에게 시키지 없다라고 일단은 본인이 해명했습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보좌진이 다시 SBS 인터뷰에 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면서 본인이 직접 버린 게 맞다라고 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했던 경험을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또 추가로 밝혀진 건데, 지난해에도 국회 직원들 사이에서 SNS 익명 게시판이 있다 그래요. 그 익명 게시판에서 이 같은 얘기가 한번 나왔답니다. 어느 의원실에서 의원님이 자꾸 자기 집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시켜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의원님이 그 익명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그 뒤져서 누가 글 썼는지 찾아냈다는 거예요. 색출을 했군요. 색출. 그러니까 색출해서,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느낀 거야. 아, 내 얘기다.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느껴가지고 그걸 누가 썼는지 찾으려고 했다는 것까지 지금 오늘 새로 추가로 의혹이 제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분이 무슨 여성가족부 장관입니까? 본인 가족부터 잘 챙기시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가족만 챙겼으니까 그런데요. 그렇네요, 진짜. 아이고 참. 이렇게 좌파 진영은 정말 내로남불 위선으로 위선이죠. 똘똘 뭉친 어떤 그런 인사들이다. 앞으로 더 많은 제보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